8월이래. 1월. 왜 8월? 8월 23일, 8월 23일? 1월 23일 과제 보시고 교재 질문 안 올려준 거는 혹시나 다시 풀다가 틀린 거 고치거나 하다가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번 과제로 질문 해주시면 돼요. 일단 8, 14, 16, 17, 20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8번부터 이거 같이 보세요. 프린트로 줬던 숙제에서 8번이요. 8번에 정사각형이 하나 나와 있고, 그러면 정사각형의 성질 같은 걸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뭐가 나와 있냐면 큰 정사각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정사각형 ABCD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성분이 교차하면서 삼각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삼각형들 중에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것을 좀 볼게요.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것. 자, 보시면 이 삼각형 AFD 눈으로 찾으세요. 삼각형 AFD 눈으로 보이죠? 삼각형 AFD 이거 직각삼각형입니다. 왜 그래요? 정사각형의 한 내각은 직각이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이 삼각형 AFD의 한 변이 이렇게 찍찍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짧은 변 쪽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또 다른 변을 보자면 이 변 AD요. 변 AD를 보자면 이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이랑 모양이 똑같고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찾아라 하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DEC 보여요? DEC. 여기에 DEC라는 삼각형 보시면 이 DEC 삼각형도 일단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짧은 변이 이렇게 또 찍찍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한 변이 바로 정사각형의 한 변이 됩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즉 변 AD와 변 DC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 AFD와 삼각형 AFD니까 대응점 잘 맞춰서 해줘야 돼요. DEC는 합동이 되는데 어떤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될까요? 지금 표시한 것들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두 개 같아요. 변 AD랑 변 DC가 같고, 변 DF랑 변 CE가 같아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두 변 사이에 있는 끼임각이 각각 직각이라서 똑같죠. 따라서 SAS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삼각형 SAS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고 넓이마저 같아지겠죠. 여기 문제에서 사각형 PECF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일 때 APD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넓이가 12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PECF라는 사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래요. 여기가 12제곱센티미터라는 거 보이죠? 이 부분이 12제곱센티미터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삼각형 AFD의 넓이가 됩니다. 자, 합동인 삼각형을 아까 찾은 이유는 이 합동인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아요. 합동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할 거야. 넓이가 같다는 것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보라색으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만 조각, 이 삼각형 DPF라는 조각을 한번 표시해 볼 겁니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삼각형 DEC의 넓이는 저 보라색 조각, 쪼가리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저 삼각형 DPF라는 조그만 쪼가리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 넓이에다가 12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와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이 두 면적을 합쳤을 때 바로 이 삼각형 DEC의 넓이가 돼요. 근데 AFD도 마찬가지다. AFD도. 이 AFD라는 삼각형도 잘 보시면 똑같은 쪼가리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쪼가리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왼쪽에 핑크색으로 지금 된 부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APD 있죠? 이 AP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바로 이 삼각형 AFD의 넓이가 돼요. 근데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두 넓이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APD, 즉 저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아야겠니? 똑같은 쪼가리를 빼고 생각해보면 APD는 12제곱cm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삼각형 APD의 넓이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저 사각형의 넓이인 12제곱cm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PD의 넓이를 구하여라. 바로 12제곱cm가 되는 거예요. 합동인 삼각형에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눴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것을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이요. 사다리 꼴이 하나 나와 있는데 14번부터 이 유형들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평행선이 나와 있고 이 사이에 지금 삼각형이 가둬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밑변이 동일한 삼각형은 넓이가 언제나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이거 너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삼각형 ABD의 넓이가 12제곱cm라고 주어져 있어요. 어디가 주어져 있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가 12제곱cm라고 나와 있는 상황.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고요. 자,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 두 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보세요. 얘네들 평행선, 직선 AD랑 직선 BC라는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있죠? 이 두 평행선 사이에 갇혀져 있죠? 그러니까 가둬져 있다는 게 딱 들어맞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저 평행선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은 밑변이 똑같으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지금 현재 밑변을 여기로 살펴보면 밑변을 AD로 그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밑변이 AD면은 두 삼각형 다 밑변이 똑같이 AD예요. 이 주황색 삼각형도 그렇고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삼각형 ACD도 마찬가지로 선분 AD, 단 AD를 밑변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밑변 둘이 같아. 그리고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에 있는 이 수직으로 뚝 떨어뜨린 요 선의 길이 있죠.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바로 이 두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 사이에 둘 다 이렇게 완전 가둬져 있으면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밑변의 길이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저 12제곱cm라고 되어 있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넓이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밑변의 길이도 같고 높이도 같기 때문에.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같으니까 문제에서 삼각형 ABD 넓이 12제곱cm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즉 12제곱cm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14번은 그렇게 해서 ACD의 넓이를 12제곱cm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16
16번도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삼각형이 큰 거 하나만 보이면 안 되고 선분 AD를 그으면서 두 개의 삼각형,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쪼개진 걸로 좀 보여야 돼요. 이 쪼개진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라는 이렇게 쪼개진 두 삼각형이 있는데 이 두 삼각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하나에 만나잖아, 삼각형이. 그러면 누구 거예요? 더 나온 것 같아요.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세 번 만에 끊어지는 거면 전화야 뭐야? 전화가 아닌가? 자, 이 삼각형에 뭐가 똑같냐면 키가 똑같아요. 키. 도형에서의 키는 높이란 말이야. 높이. 즉 이 두 삼각형은 이 진동이에요. 뭐지? 선생님 환청 들리는 거 아닌지 지금? 들렸어요 혹시? 깜짝이야. 높이가 똑같아요. 아, 고은이 거라고요? 고은이 약간 찔려서 가만히 있는 거였어? 근데 알아서 꺼지겠지 이제. 알아서, 그러니까 꺼진다는 게 저리 꺼져가 아니라 알아서 이제 그만 소리가 안 나겠지. 자, 높이 볼게요. 높이. 일단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높이가 똑같으니까 얘기해줬던 게 있었는데 하나, 이렇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누가 넓이를 결정하냐면 밑변의 길이가 바로 넓이를 결정해요. 밑변의 길이의 비를 보면 9대 6이에요. 9대 6. 그러면 넓이도 똑같이 9대 6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5라고 합니다. 그때 삼각형 APC의 넓이라고 했는데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이 두 삼각형의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는 9대 6이 간단하게 나타나면 몇 대 몇일까? 그냥 9대 6으로 하면 숫자가 좀 커요. 이거 더 작게 나타낼 수 있는데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9대 6. 전항과 전항이죠. 후항.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가 성립합니다. 몇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수는 3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으로 나눠주면 몇 대 몇이냐면 3대 2예요. 그럼 저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도 3대 2라는 건데 전체 넓이가 45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비례 배분이라는 말 해줬을 거예요. 비례 배분. 45를 3만큼, 2만큼 이렇게 나눠줘야 할 때 그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라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삼각형 ACD의 넓이니까 얘가 3만큼 가져가요. 왼쪽 삼각형이 넓이를 3만큼 가져가고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2만큼 가져가요. 그럼 두 삼각형이 합쳐서 5만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럼 45가 있어요. 이걸 먼저 똑같이 전체가 5니까 5개로 쪼개요. 나누기 5를 해주고, 이거 비례 배분하는 방법이었어요. 두 비의 합을 분모에 써주고 해당하는 비, 우리는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오른쪽 삼각형의 비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5분의 1이라면 바로 삼각형 ACD의 넓이가 된다는 거고, ACD가 아니라 문제에서 P였네? P인데 선생님 D라고 보고 D라고 썼어요. 이거 P예요. 45 곱하기 5분의 1 계산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약분을 합니다. 5, 1은 5고 5, 9, 45예요. 그러면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2 하니까 18. 단위가 있죠? 길이 단위가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넓이도 단위를 붙여줘야 돼요. 넓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17번 볼게요. 자, 이 17번이 딱 16번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꼭 이렇게 생겨먹었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물론 매번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삼각형들 있으면 무조건 높이가 같은 거예요. 뭐냐면 꼭지점 하나에서 이렇게 만나는 두 삼각형, 이런 삼각형들은 언제나 높이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번도 이것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17번에 보시면 선분 AP랑 선분 PM이 1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96이다. 그때 색칠한 삼각형 PMP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것이고, 자 지금 여기서 뭐 했냐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을 얘기해줬고, 이렇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이 넓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밑변의 비가 바로 넓이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밑변을 똑같이 1대1이 되게, 즉 둘이 같아지게 그렇게 선분을 그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면 이 둘은 넓이가 똑같겠죠. 왜 그러냐면 높이 똑같고요. 그 다음 밑변도 1대1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넓이도 똑같아진다라는 거고, 그 그림이 바로 저 17번에 있는 그림입니다. 일단 BM과 CM이라는 두 선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선생님 일단 1단계로 ABM부터 구합니다. ABM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 거겠죠. 밑변이 똑같아지게 나눴으니까. 그러면 삼각형 ABM은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이에요. 문제에서 전체 삼각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딨어? 96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96 제곱센티미터의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저 왼쪽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96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48인가요? 반이 있나요? 넓이 단위 있네요. 답은 48이 아니지. 왜냐면 저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리네 삼각형 ABM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한 거니까 이제 그 길이비를 활용할 거예요. 1대 3이라는 거. 선분 AP 대 선분 PM의 길이비가 1대 3인데 이번에는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밑변 하면 아래쪽을, 이렇게 아래쪽을 변을 많이 보는데 옆으로 돌려서 가도 밑변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삼각형 ABP가 있어요. ABP. 요 삼각형이랑, 이건 핑크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형 BMBP라고 되어 있는 저 핑크색으로 표시한 삼각형.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옆으로 눕혀져 있지만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됩니다. 어떻게 높이가 똑같냐면 이 부분을 밑변으로 잡고 여기서 수직, 다른 꼭지점까지 수직으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되면은 저 연두색 삼각형이랑 핑크색 삼각형은 키가 똑같은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비가 연두색이 1이고 핑크색이 3이어야 돼요. 넓이도 1대 3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은 삼각형 BPM이에요. 넓이가 3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색칠한 부분은. 그러면 요 삼각형 전체를 보면 안 돼. 이번에는 노란색 중에서 봐야 돼요. 노란색 삼각형 ABM을 몇 분의 몇 하면 저 핑크색이 나오냐면 넓이가 1대 3이었어요. 합치면 4죠. B의 합은 4로 나누고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3만큼이니까 4분의 3만큼을 구해주면 바로 BPM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러면 한번 계산할게요. 우리가 위에서 삼각형 ABM의 넓이를 48제곱센티미터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 48제곱센티미터를 4분의 3만큼 나타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BPM이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분해서 계산 좀 해줍시다. 약분해서 계산할 거 좀 쭉 계산해보세요.
48 곱하기 4분의 3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48하고 분모의 4를 약분을 해주면 4로 약분합니다. 그러면 12가 되고 12 곱하기 3을 하면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3, 36. 따라서 삼각형 BPM의 넓이는 36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얘를 옆으로 눕혀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20번 가볼게요. 20번 또 사다리꼴입니다. 여기선 아까랑 다르게, 아까 14번이랑은 다르게 색칠한 부분이 조금 달라요, 조각이. 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ACD의 넓이가 36이라고 했어요. 나 이거 아까 했다. 평행선 사이에 가둬져 있는 삼각형들이 있어요. 평행선이 있고요. 삼각형 ACD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ACD. 자, 이 삼각형 ACD의 밑변을 어디로 잡아볼 거냐면 평행선 위에 닿은 변을 밑변으로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AD를 밑변으로 잡는 거예요. AD를 밑변으로 잡는 거예요. 밑변이 똑같이 AD인 또 다른 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찾는 방법도 얘기해 줬었어요. 밑변 가만히 두고 반대쪽에 있는 꼭지점을 이 평행선 위에서 왔다 갔다 옮겨주면 바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삼각형 ACD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누구냐면 삼각형 ABD가 돼요. 눈으로 보세요. 지금 ACD랑 ABD랑 넓이 같은 거. 이거는 아까 질문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있었죠. 그러면 저 두 삼각형이 밑변 똑같고 높이도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ACD의 넓이가 20이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도 똑같이 20, 36이군요. 36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저놈이 36이래, 넓이가. 그리고 여기 ABO의 넓이가 20. 자, 이제 뺄셈만 잘하면 됩니다. 삼각형 ABO의 넓이, 여기 부분의 넓이가 20이라는 거예요. 20제곱센티미터. 일단 삼각형 ABD 전체 넓이가 36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36 중에서 일부분이 20이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남은 부분 있죠? 이 남은 부분. 삼각형 ADO구나. AODO. 이 남은 부분은 전체 넓이 36에서 20을 빼주면 남는 거지. 따라서 삼각형 AOD 이 넓이는요. 삼각형 ABD 넓이인 36에서 ABD 넓이인 36에서 바로 이 우리가 구하려는 놈이 아닌 부분 20 이 부분을 빼주면 돼요.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36 빼기 20 해주시면 됩니다. 16 맞나요? 그래서 삼각형 AOD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지난번에 마무리되고 닮은 진도 조금 나갔었을 거예요. 아마 설날이 좀 길어서 닮은 부분 진도를 좀 뺐었는데 길게 빼진 않을 거예요. 딱 한 페이지 뺐었어요. 한 장. 닮은 도형이 뭔지 그리고 닮음의 성질,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까지 했었고요.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배웠었죠? 기억나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세 가지가 있고 원래 어떤 합동이 있냐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원래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SSS 합동이 있고 SAS 합동이 있고 ASA 합동이 있어요. 여기에 직각삼각형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두 개의 합동이 더 있었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이라는 이 R자를 사용해서 RHS 합동이랑 RHA 합동이라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합동 조건을 배웠는데 저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되게 비슷합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거 좀 꺼내서 노트 정리 좀 할게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까지 일단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직각삼각형 닮음 설명하고 숙제를 좀 낼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할 부분 삼각형의 닮음 조건. 이거를 잘 해야 이 다음 단원에서 계속 잘할 수가 있어요. 제목은 단원명은 도형의 닮음.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도 합동 조건처럼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볼게요. 합동 조건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SSS 닮음이에요. 이거 합동 조건에 SSS 합동 있죠? 그거랑 지금 똑같이 생겨먹었죠? SSS, S자가 3개예요. 근데 합동은 대응변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닮음은 이게 확대 축소된 거니까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똑같은 거예요.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으면 SSS 닮음이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좀 표현을 할 건데 그냥 심플하게 삼각형 아무거나 그리시면 되고 닮음이니까 합동이 아니니까 나름 구분할 수 있게 크기를 살짝 변형시켜서 그릴게요. 두 개의 삼각형을. 자, 삼각형 ABC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모양은 같은데 크기만 조금 더 크게 키워서 한번 해볼게요. SSS 닮음이라는 것은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길이의 비.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아. 그때 SSS 닮음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은 선생님처럼 안 그려도 돼요. 막 본인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좀 예뻐서 마음에 든다 하면은 뭐 그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일단 삼각형을 표시하는 방법 1학년 때 배웠는데 꼭지점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그 변의 길이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랑 같은 문자를 사용해요. 즉 점 A, 각 A가 있죠. 여기에 마주보는 변 BC를 소문자 A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다음 각 B가 마주보는 변 대변은 소문자 B로, 소문자 C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선생님 옆에 큰 삼각형은 그냥 A, B, C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프라임. 이제 조금 이제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은 다시 이렇게 배워요. 다시.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요즘은 프라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예전부터 쭉 교육해왔던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A 다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는 그러면 A'의 대변을 스몰 작은 문자를 사용해서 A', B', C'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요. 이 프라임은 뭐냐면 별게 없어요. 그냥 A는 아닌데 A랑 비슷한 구석이 있는 애들, A랑 비슷한 성질을 갖는 애들을 A'이라고 해요. 대응각이니까 똑같은 걸로 표시했어요. 같은 문자인데 프라임만 붙여서. 그럼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A랑 대응하는 변은 A'이죠. A 대 A'은 B랑 대응하는 변은 B'이에요. P 대 B'이랑 같아야 되고 C랑 대응하는 변은 C'이에요. C 대 C' 이렇게 해서 대응변의 길이의 B가 모두 같으면 SSS 닮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닮음 조건이고요. 세 가지 있어요. 닮음 조건. 오늘 3개 배워요.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만 딱 배우면 돼요. 두 번째 닮음 조건은 SAS 닮음이에요. 합동 조건이랑 비슷하죠? SAS 닮음이에요. SAS 합동이 뭐였냐면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았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을지는 몰라요. 크기가 다르니까. 길이의 B가 같고 그 길이의 B가 같은 대응변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게 바로 SAS 닮음이에요. SSS 닮음은 이렇게 대응하는 변 있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를 나타내보면 뭐 1대1, 1대2, 1대2 이런 식으로 길이의 B가 완전히 똑같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SAS 닮음은 3개 다 필요 없어.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그냥 삼각형 그려서 한번 살짝 해볼게요. 더 작게 그려야겠다. 대변은 똑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주세요. 대변의 길이는. 세 쌍의 대응변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거 두 쌍이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두 쌍이랑 잡아볼게. A랑 A'으로 잡아볼 거고 A랑 A'를 B로 나타낸 것과 그 다음에 C랑 C'을 B로 나타낸 게 똑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은 두 쌍이 있고 그 사이에 언제나 끼인 각이 생기죠. 그 끼인 각 B죠. 여기서는 각 B와 각 B'이야. 이것의 크기가 같아요. 각은 크기 B가 아니라 그냥 크기가 같은 거예요. 여기가 70도면 똑같이 70도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바로 SAS 닮음이라고 해요. A 대 A'과 C 대 C'이 똑같고 그리고 끼인 각 B와 각 B'의 크기가 똑같아지면 이게 바로 SAS인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 길이가 같은 변이 바뀌어도 돼요. 끼인 각이 바뀌어도 돼요.
왠지 SSS 닮음 나왔고 SAS 닮음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ASA 닮음일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마지막 하나는요. ASA 닮음이 아니라 그냥 AA 닮음이에요. 뭔 소리냐면 A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닮음, 마지막 닮음이고요. 마지막 닮음 몇 번? AA 닮음이에요. AA 닮음은 A가 각을 뜻하잖아요. 앵글, 각이잖아요. 두 쌍의 대응 각의 크기만 같으면 바로 AA 닮음에 의해서 삼각형 닮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쌍의 대응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사실 AA 닮음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 풀 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이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닮은 조건 자체가 각 두 개만 크기가 같으면 되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더 많이 사용은 해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각 두 개를 잡는 거야. 각 B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대응각인 각 B'의 크기가 똑같아야 하고, 다음 각 C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대응각 각 C'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두 각의 크기만 같아도 닮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의 합이 똑같이 180도죠. 언제나 어떤 삼각형이든. 그러면 세 각의 크기의 합이 일정한데 두 개의 각이 지금 크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각도 크기가 같아지지 않겠어? 왜냐면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언제나 고정 180도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져요. 그러나 닮음을 말할 때는 각이 세 개가 모두 같다고 AAA 닮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AA 닮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SSS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SAS나 AA 닮음 찾는 거를 많이 연습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두 닮음이 문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아마 이 AA 닮음은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닮음 찾는 거 좀 연습을 해보고 나서, 딱 하나 연습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자, 일단 닮음 찾기 연습하는데 이게 무슨 닮음이지 하고 갑자기 막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67쪽에 3번 보시면, 3번에 지금 이거 찾기 힘들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1번이나 2번은 삼각형이 다 두 개가 다 떨어져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3번은 닮음인 삼각형이 현재 겹쳐져 있는 상태예요. 겹쳐진 삼각형들 중에서 닮음이 있으니까 누구와 누가 닮음일지 일단 먼저 눈으로만 봐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써줄 거예요. 이거 A의 닮음 지울게요.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닮음인지 찾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너무 3이랑 9랑 과하게 그렸다. 차이가 너무 심한데.
변의 길이가 좀 나름 많이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는 AA 닮음일 가능성이 적어요. 변의 길이가 충분히 나와 있으면 SSS거나 SAS일 텐데 SSS도 확률이 좀 적어요. 자주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새쌍이나 이 닮음비를 똑같이 만들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어서 SAS 닮음이 되는 걸 가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제일 큰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려진 거 DCA 눈으로 찾아보세요. DCA 보이죠? DCA라는 삼각형 이 DCA라는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쬐끄만 놈이 하나 더 있어요. 아래쪽에 DBC라는 삼각형 보이죠? 이렇게 DBC라는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닮음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처음 찾을 때는 선생님은 그림 그리기를 추천해요. 그림 그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변의 길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제일 조그만 놈이거든요. 작은 놈 DBC라는 요 삼각형이에요. 이거 먼저 그냥 조그맣게 대충 그리세요. 어차피 길이는 상관없으니까 비율은 DBC라는 삼각형을 선생님 먼저 그려볼게요. DBC 이 삼각형의 길이가 그리고 싹 다 나와 있어요. 길이도 좀 싹 다 써놓을게요. 3, 4, 6 그리고 얘랑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옆에다가 조금 더 큼지막하게 그리는 거야. 이거 닮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선생님은 이 두 번째 거 말고 제일 큰 삼각형 보이죠? 제일 큰 삼각형을 이제 그릴 건데 방향을 좀 바꿔서 얘랑 맞춰서 그릴 겁니다. DBC랑 맞춰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제일 큰 삼각형의 제일 짧은 변이 여기 DB처럼 왼쪽에 오도록 CB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이 A가 되고 CBA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들아 알고 있는 길이 다 써보세요. 지금 가장 큰 삼각형 ABC를 옆에다가 모양을 비슷하게 놓은 거거든요. 길이 한번 알고 있는 거 다 써보세요. 자, BC 길이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6이라고. CA 길이 안 나와 있죠? AB 길이 혹시 알 수 있을까? AB 길이? AB는 이거야. 뭐냐면 합친 거예요. 3이랑 9를 합친 거죠. AB는. 그래서 3이랑 9를 합쳐서 AB의 길이는 3 더하기 9, 즉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닮음인지 닮음 조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응변을 봤더니 DB랑 CB랑 대응변이네. 길이비는 3대 6이고요. 또 다른 대응변을 찾아볼게요. BC랑 BA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몇 대 몇이냐면 6대 12예요. 그리고 DC랑 CA는 알 수 없죠. 왜냐면 CA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두 개의 길이의 B를 찾았는데 이 B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3대 6이랑 6대 10이랑. 왜 맞죠? 몇 대 몇인데요, 이들 결국에는? 1대1 1대2가 되고 약분하면 약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분수가 아니니까 3으로 나눠주면 1대2고 6으로 나눠주면 1대2라서 이렇게 1대2로 같아요. 그러면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고 S 두 개 S가 있고요. 나머지 S는 모르죠. AC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S 두 개 들어가는 게 SAS 닮음이지. 자, 끼인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끼인각. 여기에 끼인각은 각 B야. 여기는 또 각 B예요. 자, 똑같은 각이 끼어 있거든. 각 B 이렇게. 똑같은 각이 끼어 있으니까 이 각은 공통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각이니까 당연히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 되는 거예요. SAS 닮음. 자, 닮음 찾으면 언제나 닮음 B 꼭 찾아주세요. 닮음 B. 자, 닮음 B 구해볼게요. 아까 위에서 여기 몇 대 몇인지 길이비 구했었지. 이 1대2라고 해서 이게 길이비를 구했었는데 1대2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 두 삼각형의 닮은 B가 돼요. 그럼 닮은 B가 1대2니까
나머지 변도 닮은 비가 1대2가 돼야 돼요. 나머지 변이 어딨냐면 여기 아직 사용 안 했죠. DC 길이. DC랑 대응하는 변이 이 큰 삼각형에서는 CA예요. CA. 얘네도 1대2가 돼야 된다. 1대2. 이놈이 1일 때 이놈이 그것의 2배,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CA 길이 얼마가 돼야 될까? 4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돼요? 2배. 4대 8이어야지 1대2가 되죠. 그러면 CA의 길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C의 길이는 바로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닮음인지 찾아야 되고요. 이렇게 겹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삼각형이. 겹쳐져 있을 때 선생님처럼 그냥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닮은 비 구해주시고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길이 단위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의 단위를 쓰지 않고 8이라고 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닮음 이거 찾는 거 좀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이 일단 지금 쉬는 시간 먼저 주고요. 그 다음 시간에 직각삼각형의 닮음 넘어갈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닮음 찾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다 먹을 수 있겠어요?